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북으로 파견한 사절단이 돌아오고 나서 역시나 화려한 말잔치가 펼쳐지고 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기간까지 화려한 쇼가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정의용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요한 것만 빼고 금과 같이 귀중한 것만을 빼고 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 보관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나머지들은 모조리 찢어발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하고 연락이 되시는 몇몇 동지들은 아시지만 제가 지금 또 몸 상태가 죄송하지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저께 또 방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요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장이나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뭐 문과생이던 이과생이던 어찌됐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또는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핵심은 그거겠죠. 수식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을 우리가 문장에서 핵심을 짚어내고 본질을 이끌어내는 데는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식어라는 것은 모든 수식어가 결국에는 문장이 한 10줄 정도 된다. 또는 한 바닥, 한 지면 전체를 차지하는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수식어로 채워지고 마지막 한 줄이 핵심 본문일 때가 많죠. 그 핵심 한 줄을 위해서 한 지면 전체를 할애하는 그러한 글들도 있고 그러한 논문들도 있죠. 논문의 핵심이 결국엔 그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한 단락이 중요한 거죠. 예, 오늘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정의용이 이야기한 개구라인 개구라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씹어서 다 분쇄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뭐 소화를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뱉어버려야 되는 내용이죠. 뱉어버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언론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한번 보자. 언론에 그 공표가 된 그 핵심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사 방문 결과 언론 발표문이라고 해서 지금 나왔죠. 여러분 한번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래는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이라고 하고, 우선은 제가 그 신문 내용 전체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문 내용 전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머리 기사고요. 뭐 이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수석 대북 특사인 정의용 안보실장인지 뭔지를 6일 남과 안보실장인지 뭔지는 6일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은 요거가 얘네들이 지금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남측에 있는 지역에서 평화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켜서 자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이게 만약에 북한에 대한 지금 미국의 태도, 즉 공격을 하겠다라는 태도라든가 또는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태도라든가 이것이 있기 이전에 예전 같은 이야기라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 파견한 정의용 패거리들이 북한을 방문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실 간 거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전혀 그냥 회의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라면 약간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죠. 서울 한복판까지 와서라면. 그런데 그냥 휴전선인 거예요. 휴전선 남측, 아니 북한의 경비병들이 바로 앞에 서 있고, 또 남한의 JSA 감시 우리 측 장병들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정말 같지 않은 말장난인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다. 뭐 처음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판문점 좁은 구역에서 남측 선 이렇게 딱 긋고 1cm만 넘어와도 남측인 거예요. 5cm만 넘어와도 남측인 거죠. 30cm를 넘어와도 남측인 거고, 1mm를 넘어와도 남측인 겁니다. 그 안에서 언제든지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는 정상회담이라는 건 아무 쓸모도 없는, 말 그대로 남한의 영토에서 처음 갖는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동원하지만 남과 북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인지 뭔지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구체적 실무 협의라는 게 이것에 대한,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인 거죠.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가 4월 말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특사가 왔을 때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편리한 시기인 4월 말로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어 남북 간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며,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북의 공통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뭐 그리고 이것이 블라블라 판문점 평화의 집 그 장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구역인 점을 강조했고 뭐 자랑한 거죠. 판문점은 우리의 분단 블라블라블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라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가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제가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왜 4월 말인가에 대해 요 부분이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말인데 4월 중순이나 4월 초순에 하기로 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그대로 개최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개최가 된다라는 거죠. 요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그 의미도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요 부분은 원래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전에 김영철이가 와서 완전히 병신 쪼다리 핫바지 빙다리 같은 놈이 와갖고 완전히 삐져서 간 거 아닙니까? 워커힐 호텔에 짱 박혀 있다가 밖에 두문불출한 상태에서 있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확답이 없으니까 남한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약속을 할 수 없다. 그 전에 미국 측에 워낙에 강경한 입장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김영철이가 삐져서 돌아간 일도 있는데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입장이 엄청나게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만큼 지금 빈곤하고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맛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얘네들이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초나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조건은 이제 물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북한의 본질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죠. 북한의 생명을 한미연합훈련이 위협을 합니까?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 훈련 도중에 미국이 공습을 합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받을 수는 있는 거였죠. 그런데 지들 주제에 꼴값을 떨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여지껏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된 것을 활용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을 물르는 척하면서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지금 4월 말 정상회담을 수용했다라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표현이, 이 지금 상황 정의용이 발표한 것은 이것도 역시 전혀 쓸데가 없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남측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 부분도 전혀 성과가 아니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수식어라는 거죠. 본 문장이 아닙니다. 나머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려 갈게요.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위한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뭐 이것도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떠벌리고 여기다 써붙여 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이것도 아니 이거 말고도 북한까지 날아가서 만나는데 이미 북한까지 2번씩이나 날아가서 평양올림픽 때문에 만나고 그랬던 인간들이 뭐가 부족해서 한 라인이 필요합니까? 한 라인 갖고 뭘 이야기를 해? 한 라인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국민들 속여가면서 여기저기서 만났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다 쇼인 거죠. 이게 앞으로 4월달 말까지 펼쳐질 화려한 쇼입니다. 통화를 했다고 뭐 김정은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옛날에 임종석이가 전대협 시절에 그 평양하고 통화하면서 그거 갖고 화려하게 그 지들 그 주사파 애들한테 광고질을 했죠. 에? 대단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남한의 어떤 그 개 돼지들을 구워 삼을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김정은이가 뭐라 그럴까요? 김정은이 목소리까지 그때 한번 들려줄까? 돼지 목소리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가? 돼지 목소리는 과연 어떨까요? 꿀꿀꿀꿀꿀 이런 식으로 들릴까? 뭐 그렇게 들리겠죠. 지금 그걸 이제 그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아까 열거했던 것에 대해서 광고하고 떠들어대면서 이 한 라인을 통해서 김정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뭐 지들 딴엔 대박이라고 생각하겠지. 뭐 우리도 처음 듣는 거니까 돼지 목소리 듣는 거는 뭐 처음 듣는 거니까 신기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점진적으로 증폭을 시키면서 앞으로 선전 활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북한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가 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모든 그 앞의 내용과 모든 뒤의 내용 다 그 뭉뚱거려서 이것의 규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장 그대로 보면은 개 돼지들한테는 정말 구미에 맞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대로 만약에 개돼지들이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니까 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잖아. 너네 보수 이 자식들아 너네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북한이 안 가지고 싶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뒷문장이 중요한 거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서부터 북한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죠. 그리고 또 북한이 그렇게 선전을 해왔고 북한이 그렇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북한 놈들의 어떤 생각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남한을 북한이 먹지 않는 한 북한은 항상 체제 위협이 되는데 그 체제의 위협은 어떤 남한의 민주주의라든가 서구 사상 이런 것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북한의 어떤 인민들을 억압을 하면서도 북한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길은 힘에 의한 통치이고 그것의 핵심은 핵이거든요. 체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때 자신들에게 충성을 하는 일부 로열층, 로열 계급들에게 끊임없이 특혜를 베풀면서 일반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더라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그 핵심 로열층을 먹여 살리고 로열층에게 대해서 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사안이 핵이거든요. 핵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했을 때 국민은 얼어 돼지든 굶어 돼지든 말든 인민들이 생산해내는 그 생산물로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해외하고 밀무역을 하거나 해서 자신들 특권층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산에 가서
매몰돼서 죽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매몰되어 죽든 말든 석탄을 캐내서 그것을 밀무역을 하고 텅스텐을 캐내서 밀무역을 하고 갖가지 산나물을 채취해서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해산물을 채취해서 밀무역을 하면 그것 가지고 지들이 먹고 핵심 계층과 자신들에게 소위 말하는 김정은, 김여정, 백두혈통에게 충성을 바치는 로열 계층에게는 특혜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은, 일반 인민들은 비참한 현실을 이어가겠죠. 그런데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핵심 키워드가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그 핵이 있을 때 북한은 미국에게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핵이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북한이 하는 이야기가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즉 미국이 북한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을 한다라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종전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앉아서 종전협정이 되어야지만, 그때 돼서야지, 그것도 그게 종전협정이 되거나 완전히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그 협정서에 사인을 했을 때만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핵이 포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을 한 이후에 그 과정을, 또 시간적인 과정을 우리가 그 나머지 후속 조치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키도 힘든 시간들을 앞으로 뒤로 해야지만, 그 시간들이 흘러가야지만 가능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는데, 그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는 게 요번 남한과 북한의 4월 말에 펼쳐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최가 될 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제 안전은 종전협정, 곧 종전협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전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엔 시간 끌기 위한 그러한 눈속임, 면피용, 그러한 회담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엔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왜 개최가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곧 일주일 후에 지금 또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특사를 미국에 파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비핵화에 관련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껍데기 회담인 거예요. 지금 북한의 이 이야기에 의거를 하면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왜? 그 당사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종전협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굉장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처럼, 그리고 형님들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겠죠. 반드시 형님들 얘네들 그 정은이가 우리 주인님이 지금 판문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형님들 남측 지역에 와서 이렇게 성의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김정은이를 나중에 만나주면은 저희가 지금 더 설득을 할 테니까 예정된 시간에, 나중에 우리가 만들 시간에 형님들이, 트럼프 형님이 우리 주인님을 만나 주시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정말 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 주인님이 핵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꼭 다음에 형님과
우리 주인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형님들, 그러니까 4월 말에 저희가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담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제발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가 지금 현재 이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인 겁니다. 핵심. 왜? 아까 말한 체제 보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다시 먼 훗날 이야기니까. 먼 훗날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쇼를 하는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은 좀 전에 북한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체제 안전 보장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거나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완전한 눈속임이고 한마디로 미국을 또다시 가지고 노는 그러한 정말 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것들이 양아치로 보이겠습니다.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양아치 짓. 어저께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 안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뭐 무조건 받아들일까? 이번에 특사가 갔을 때 무조건 항복을 할까? 항복하는 이야기를 할까? 가능성 없음. 두 번째는 이도저도 되지 않을 것. 북한도 특사가 온 것에 대한 전혀 개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남한 역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둘 다 이도저도 안 돼서 그 회담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그게 두 번째였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여지까지 문재인이가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여지까지 문재인이 해왔던 쇼를 하면서 미국에게 시간을 끌어서 미국의 어떤 북폭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시간을 끌고,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이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러한 기만 행위를 할 것이다가 3번이었죠. 3번으로 갔죠. 결국에는 3번,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던 가장 합리적인 사안일 것이다. 이 3번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방향으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 한 번 거대한 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조선일보를 보면은 어떤 그 헤드라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이 될 땐 비핵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옛날에서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갔다 와서 뭐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개돼지들한테 포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요리를 내올 것처럼, 그 여지까지 제가 기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식탁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리가 나올 것처럼 설레발을 쳤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그 핵심 규결적인 사항, 모든 수식어는 그 핵심 규결 문장에 가서 이제 꽂히게 되는데, 핵심 문장에서 핵심 문장을 열어보니까 핵심 문장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쇼죠. 이거 지금까지 작성해온 모든 논문, 모든 레포트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쇼라는 거죠. 그 쇼는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을 시켜주기 위한 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리빨은 없었고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그 둘이서 진짜 지랄 엽차하게 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 여러분께 발표된 발표문은요, 발기발기 찢어서 입으로 씹어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금리빨도 건져서 우리가 전당포에 맡겨서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 아무런 내용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핵심적인 결론 사항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3번 사안 100%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방향으로 갔고요. 또 하나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그 정황적인 것들이, 북한 애들은 이 회담과 같이 병기해서 여러 지들을 선전하는 매체를 통해서 핵무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핵무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이미 방송도 해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노동신문을, 제가 그 노동신문을 지금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준비를 못했지만 노동신문에 관련된 그것을 제가 지금 뽑아서 봤는데요. 근데 얘네들 북한의 정은이를 만나긴 많이 만났네요. 아마 후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이게 지금 북한이 한 이야기는 전혀 어떠한 성과도 없는 거고요. 어떠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약속을 했길래, 북한하고 무슨 약속을 했길래 정은이가 좋아했다는 등, 뭐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등. 후속 조치 이행하는 거에서 뼈가 뭐가 있어요? 후속 조치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금리빨이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냥 회담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 없는 회담하는 거라니까. 왜? 체제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걸 북한에서 해주는 것처럼 어떠한 그 농객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거고요. 이 지금 북한이 보이는 태도, 김정은이가 보이는 태도라든가 4시간씩이나 만나주면서 리설주까지 만나고, 이거는요, 여러분, 개 돼지들을 홀리기 위한,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냐 포장을 하기 위한 그거죠. 똑같은 겁니다. 북한 애들이 그 올림픽 때 데리고 왔던 재수없는 시골뜨기 기집 애들 있잖아요. 시골뜨기 기집 애들, 응원단 애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남한 사람들이 맛이 가갖고 북한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했었죠. 북한 애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그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김정은이 돼지 새끼가 나와서, 돼지와 리설주가 나와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남한의 개 돼지들, 그리고 또 중도층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춤을 추고 홀리는 동안에 이러한 쇼를 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은 뭐를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핵무기를 만들고 ICBM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고요. 지금 이 회담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제 구독자분들은 여실히 이제 그 인식을 하셨겠죠. 우린 지금 다 씹어서 찢어 발기고 지금 이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인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것들이 와갖고 한 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이 방송을 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저 앞에 있는 호주 국적의 김정은 분장을 한 저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빨갱이들이야. 저희들 이야기가 얄밉고 믿기만 하겠죠. 마음의 변화는 없겠죠. 그 빨갱이들의 마음의 변화는.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4시간씩이나 만나주고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었다. 여기 노동신문에 딱 그렇게 박혀 있어요.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었다 라고 딱 박혀 있고요. 뭐 대단히 지금 띄워주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다 엉덩이를 흔들어 리설주와 함께 김대지가 흔들어
뭐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쇼입니다. 화려한 쇼입니다. 남한 국민들에게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내용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께 다 그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죠. 내용은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남한의 개돼지들은 이것을 보면 대단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겠죠. 뭔가 대단한 게 한 거야. 똑같은 겁니다. 좌파들이 이미지 정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노동신문을 그 일면 전체를 할애를 해서 이면까지도 할애를 해서 대북 그 지금 현재 사절단에 대한 지금 그 보도를 했어요. 노동신문이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처럼 한 거죠.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 정의용 특사가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아이고 나 미치겠다.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었다. 뭐 이런. 김영철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하시었다. 대단한 어떤 그 해준 것처럼 대단한 환대를 해준 것처럼 지금 그 노동신문이 쇼를 하고 있거든요. 한 핏줄을 나는 결애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우리 민족의 기계와 위상을 내외에 가시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화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하시었다라고 하셨다. 노동신문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개돼지들은 정말 그 개돼지들은 김정은이가 남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비핵화라는 그 핵심 사안에 그것을 설명하는 수식어인데 그 핵심 사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기존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해온 것의 핵심 사안은 결국엔 미국을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는데 미국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펜스가 이미 쐐기를 박았잖아요. 절대적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핵폐기, 온전한 핵폐기가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협정이나 협상은 절대 할 일이 없다라고 펜스는 이미 선을 그었죠. 될 리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될 것이다라고 문재인과 문재인의 그 참모들 진짜 삘들하고 진짜 빙다리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아니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거지 핵포기를 안 했잖아요. 핵포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 우린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늘 해왔던 이야기라니까. 늘 해왔던 이야기야. 늘 해왔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에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남측 특사로부터 남북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었고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 여기서 만족한 합의가 무엇이냐가 이제 남한 측의 어떤 호사가들, 특히 보수 농객들의 어떤 관심사겠죠. 만족한 합의, 무엇을 대가로 주었겠는가. 예, 저도 뭔가의 나중에 대한 이야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 4시간 동안 김정은에게 뭐 정의용이라든지 뭐 쫓아간 것들 있잖아요. 그 감시하기 위해서 전대협 출신 전대협 출신 그 문재인 보좌관 그거 하나 쫓아갔죠. 에? 정의용 감시하기 위해서 정의용이라든가 뭐 나머지 애들 그 제대로 이야기 하나 보려고 쫓아갔겠지. 임종석이가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4시간 동안에 분명히 만족한 합의에 대한 내용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은 공수표죠.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만족하는 그 내용은 아마 김정은이도 예측을 할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내용은 이것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투명한 것은
불투명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말의 기대는 하겠지. 누가? 김정은이나 지금 남한의 문재인 얘네들은요, 일말의 기대는 할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한계거든요. 먹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한이 이렇게 해갖고 이러한 양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미국과 만났을 때 핵폐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미국이 이것을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한 수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만의 기대는 얘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하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얘네들은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동안에 전철을 밟아왔던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트럼프는 이미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죠. 계속해서 난 너네들 잘 알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우린 너네들 쇼에 안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펜스가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줬죠. 평양 올림픽을 통해서 김여정이 왔을 때, 김영철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요번 사절단이 갈 때도 펜스는 어김없이 트럼프의 심중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하지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만족한 합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불투명한 거고, 실현되기, 제가 여러분께 단언하지만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실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우리 보수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거슬려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께 끝으로 이것들이 지금 한 짓거리에 대한 핵심 언론 보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언론 보도문 핵심 사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보여드리면서 요 내용은 마무리 드릴게요. 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 1.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김정은이가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거였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은 대단한 것처럼 무엇을 해줬길래 그러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떤 문해력,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저 쇼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엉덩이를 한번 흔들어 준 거예요. 리설주하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수식어일 뿐입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이 두 번째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죠. 아니 뭐 남한의 세고 센 게 간첩인데 간첩 새끼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의중을 들으면 되지, 무슨 한 라인이 필요합니까? 한 라인이 부족해갖고 북한까지도 몰래 기어 들어가서 평양 올림픽에 대한 회담을 하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3번,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요게 모든 것이 여기에 걸리는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핵심적인 문장의 껍데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안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고요.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종전협정을 맺는 것, 그리고 비핵화 그 자체도 종전협정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종전협정 이후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 사안이지만 껍데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금리빨이 아니기 때문에 씹어서 버려서 찢어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위해서 이 지랄을 한 겁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랄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남한의 문재인이도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김정은이도 지랄 쇼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핵심 사안이지만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씹어서 우리가 필요한 금리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4번,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대화 용의를 표현을 한 것, 요것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쓰잘데기 없는 거죠. 왜? 요걸 위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또 한 번의 그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거거든요. 이미 뭐 바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특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북미 협상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종전 협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번의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5번,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뭐 대단한 거 같죠? 이게 정말 양아치들이 사기를 치는 건데요. 여기서 시험 발사 및 도발을 하면 죽으려고요? 되질라고요? 맞아 죽으려고요? 지금 해병대가 일본 내에서 상륙훈련을 하고 있고, 항모들이 3척 이상이 지금 와 있고 전개되어 있고, 원잠들이 지금 바닷속에서 북한의 잠수함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 해역에서는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원잠이 북한의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북한의 그 잠수함 기지의 원산항에서 잠수함이 출발을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아무 짓거리도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지랄을 떨다 뒤질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남한의 개돼지들은 못 알아쳐먹을 거예요. 못 알아쳐먹을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도 안 하는데 당연히 못하는 거지. 죽으려고? 뒤질려고? 죽으려고 해? 그걸 지금 쇼를 하는 거지. 또 한 번 이거는 문재인이가 엉덩이를 흔드는 거지. 엉덩이를 흔들어. 문재인이가 엉덩이를 흔들고, 임정석이가 엉덩이를 흔들어. 이거죠.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똑같은 이야기죠. 뭐 개지랄 떠는 거죠. 뒤질라고 사용해요. 지금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기 위한 모든 전력이 와 있는데.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평양올림픽이었잖아. 북한은 평양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추천하였습니다. 참, 마지막은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마지막은 웃음만 나와요. 웃음만 나와요. 가서 해봐 또. 가서 개지랄을 떨고 와라. 거기에 동원되는 참 우리나라 스포츠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그 낱낱이 이것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결과물이 없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땐 미국으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가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도 전에 아마 내일쯤이면 미국으로부터, 아니 오늘 새벽서부터 당장 미국에서 마구잡이로 이 개그지 같은 그깟 그런 개그지 같은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다 왔냐, 이러한 식의 조롱조의 어떤 논평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국무부 대변인 헤더노트 그 아가씨 나와서,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아주매미인지 나와서 이야기할 거고요. 누군가요? 백악관 대변인 그 아주매미도 나와서 한마디 하실 것 같고요. 펜스 형님 나와서 묵직하게 돌직구 날려주실 것 같고요.
니들은 뒤졌어 라고 한마디 해주실 것 같고요. 트럼프는 역시 그의 장기인 트위터를 통해서 샤대기를 한 방 날려주실 것 같고요.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멋지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간 이 인간들이 아마 그 가문의 영광 가보로 집에다 걸어놓을 사진이 아닐까. 와, 근데 돼지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 제가 뭐 지금 그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 맨 왼쪽에가 요번에 전대협 출신 요번 방문단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전대협 출신의 걔 누군가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걔고요. 그리고 뭐 정의용 그 안보실장인지 뭔지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훈인지 뭔지 국정원 실장인지 뭔지가 있고요. 그 다음은 천모시기 통일부 애들은 이름도 거명하기 싫어요. 통일부 소속의 그 천모시기가 있고요. 맨 오른쪽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뭔지. 맨 오른쪽에 애도 한 명이 같고요. 가문의 영광이겠네요. 가문의 영광. 예, 이거 집안에 잘 걸어놓고 나중에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가보로서 여러분 잘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역사에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진짜 이 인간들이 이러한 쇼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요. 일본 언론은 이미 분석을 다 끝낸 상태고요. 물론 그 메이저 언론들이기 때문에 비핵화 불응 입장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한 이야기를 지금 얘네들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전체적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지금 여기 제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불응.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 안 한다라는 거.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의도다. 이 의도를 보인다. 그리고 또 그런 것 외에 뭐 다른 짓거리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드문 행보인 것 같다. 근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역시 개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죠. 파격적인 행보. 파격적인 행보. 노동당 청사 첫 노동당 청사 첫 공개한 게 대단한 거야? 노동당 청사에 데리고 들어간 게 대단한 거냐고. 그게 뭐 대단해. 건물 하나 거기 데리고 거기 가서 남한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누드쇼라도 보여줬나? 노동당 청사에 데리고 가서 기품조들 데리고 나와서 누드쇼라도 한번 보여줬어? 대단한 거야 그게? 이 쓰레기 언론들아, 이 쓰레기 기자들아, 그게 대단한 거냐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그 화보나 한번 보고 가시죠. 야, 저 진짜 놀랬어요. 와, 돼지 김돼지 진짜 가만 냅둬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보고요. 화기애애하게 지들끼리 모였으니 한통속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즐겁네. 저기서 일하는 애들은 미치겠다 저거. 먹고 싶어서. 혹시라도 좀 냉기면은 싸갖고 가서 싸갖고 갈 생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저기서 봉사활동 하겠죠. 저기서 일하는 사람은. 와, 서훈이 입 벌린 거 보세요. 서훈이 입 벌리고 걔 안보실장인지 뭔지 입 벌린 거 보세요. 그 옆에 김영철이 앉아 있고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까 봤던 거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충격.
제가 그 김대질 때문에 김대질을 염려해 줄 이유는 없는데요. 와, 저 그 상판 보세요, 상판. 정의용이 한 넉넉 잡아서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되지 않나요? 저 상판 보세요, 상판. 정의용이 그 진짜 한 세 배 가까이 돼 보이지 않아요? 얼굴 살찐 거며, 야, 저게 피를 어떻게 공급해주지? 심장이 저거 감당이 되나? 심장이 저 펌프질이 감당이 되나? 와, 제가 쇼킹한 사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주목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을 할 만한 게 뭐냐면, 야, 이 공손한 거 보세요. 이 전대협 출신. 전대협 출신의 공손한, 이게 전대협 출신 요번에 그 간 애거든요. 어? 얘의 그 공손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태도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야, 역시 피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출신은 못 속이고요. 피는 못 속입니다. 이 손 모은 거 보십시오. 이게 정의용이 때문에 공손한 모습을 여러분 그 하고 있을까요? 어? 시선도 한번 보십시오. 시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정의용이 때문에 이렇게 공손하겠냐고. 남북관계가 정말 정말 너무나도 좋아지는 게 기뻐서 이러한 공손한 모습을 보이겠냐고. 정말 제가 분노가 또 끌어올라서요. 지금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저 손해라서 제가 손해를 보는 거라서 참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다 쓸데없는 거다. 금리빨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요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트럼프 이야기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으로 미룰게요. 내일이나 모레로 미룰게요, 여러분. 오늘은 미투 이야기 좀 더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번 쇼킹한 일이 터졌어요. 쇼킹한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드디어 올게 오고 있는 느낌이죠. 예. 좌파들의 위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물결이 올게 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터지고 나서요. 국회에서 드디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던 비서관이 드디어 폭로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 죄다 더불어 애들, 더듬어 민주화 시키는 애들, 더듬어 민주화당 애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야, 진짜 저는 지금 끝장났다라고 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저하고 소통하는 동지분들께는 카톡으로 다 날려드렸는데요. 제가 애국 운동을 하는 동지분들께는 카톡으로 날려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요번에 북한에 사절단 애들이 갔다 오면 이 정부가 급격하게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미 그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투 운동이 거기에 결정적인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뭐 문재인이가 누굴 날리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말, 이런 거는 물론 여러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 조금 작게 보는 거라고 보고요.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측면이다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서부터 이거 터질 때, 이거 이야기할 때,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신을 겨냥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했나? 아무튼 홍준표를 겨냥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를 겨냥해서 한 짓인데, 이게 결국에는 자폭으로 가는 것 같다 라고 홍준표가 얘기했죠. 이거 제가 미투 운동 터질 때
터지자마자 한 이야기예요. 미투 운동을 그 검사 서지현인지 누군가가 터뜨릴 때 그때 제가 바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터뜨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화 여당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존의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야기를 하고 터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야당의 그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거 그렇게 우리가 문재인이가 뭐를 덮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사안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더 터져 나올 거고요. 이게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또 드립니다. 시작일 뿐이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더 이상 그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상가고 있는데 무슨 비트코인을 덮기 위해서 이런 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비트코인을 덮기 위해서 지 가슴팍을 막 칼로 찌릅니까? 비트코인을 덮기 위해서 지 팔뚝을 칼로 막 찔러대요. 손가락을 잘라내고 예? 손목을 잘라내고 그러한 자해 행위를 합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자유한국당 잡으려고 그 지방선거 잡으려고 했던 짓인데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해먹은 거죠. 제가 제 동지 여러분들께는 그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이게 칼끝을 향할 수도 있다고. 이게 흐름을 탄 거고요. 우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계속해서 우파가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속가졌기 때문에 우파 정치인들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파는 나올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별로 없고요. 우파는 걸려들 게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지만 좌파들은 여지까지 이게 우파에 비해서 몇십 배가 많았던 행위거든요. 정말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도 지들 안에서는 지들 권력 내에서는 좌파들은 억압되고 우파들에 비해서도 사실은 옛날서부터 몇십 배는 더 심했던 이야기인데 꽉꽉 눌려왔었던 그 한이 터진 거예요. 그 응축된 응어리가 터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름은요. 우리가 종기를 예전에 우리가 종기가 흔했잖아요. 못 먹고 살 때는. 그랬을 때 종기를 짜면요. 우리가 노란 고름이 나왔을 때 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죠. 노란 고름이 나오면 진짜 다 터졌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종기를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기 치료를 과정을 보거나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기는 노란 고름 나왔다고 다 나온 거 아니고요. 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 그 안에 하얀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하얀 덩어리. 진짜 종기는. 피고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 하얀 덩어리가 나와야지만 하얀 고체 덩어리가 나와야지만 다 터진 겁니다. 근을 빼야 돼요. 근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지금 미투 운동에서 근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근이야말로 정말 한이 되고 응어리지고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을 거거든요. 그게 터졌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 이 문제는 끝장을 볼 거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미투 운동 장려합시다. 미투 운동을 장려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악을 뽑기 위해서도 우리 우파가 나서서 우리 보수가 나서서 전 사회에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말로써 여러분 이 방송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의를 이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결의를
마음속 새기면서 오늘 밤 잘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하고 여러분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도 여러분 양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북으로 파견한 사절단이 돌아오고 나서 역시나 화려한 말잔치가 펼쳐지고 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기간까지 화려한 쇼가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정의용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요한 것만 빼고 금과 같이 귀중한 것만을 빼고 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 보관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나머지들은 모조리 찢어발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하고 연락이 되시는 몇몇 동지들은 아시지만 제가 지금 또 몸 상태가 죄송하지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저께 또 방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요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응단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전에 김영철이가 와서 완전히 뭐 병신 쪼다리 핫바지 빙다리 같은 놈이 와갖고 완전히 삐져서 간 거 아닙니까? 워커힐 호텔에 짱 박혀 있다가 밖에 두문불출한 상태에서 있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확답이 없으니까 나만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약속을 할 수 없다. 그 전에 뭐 미국 측에 워낙에 강경한 입장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김영철이가 삐져서 돌아간 일도 있는데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입장이 엄청나게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만큼 지금 빈곤하고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맛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얘네들이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초나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조건은 이제 물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북한의 본질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죠. 북한의 생명을 한미연합훈련이 위협을 합니까?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 훈련 도중에 미국이 공습을 합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받을 수는 있는 거였죠. 그런데
지들 주제에 꼴값을 떨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여지껏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남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된 것을 활용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지금 4월 말 정상회담을 수용했다라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표현이, 이 지금 상황, 정의용이 발표한 것은 이것도 역시 전혀 쓸데가 없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남측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 부분도 전혀 성과가 아니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수식어라는 거죠. 본 문장이 아닙니다. 나머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려 갈게요.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위한 정상 간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뭐 이것도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떠벌리고 여기다 써붙여 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이것도 아니 이거 말고도 북한까지 날아가서 만나는데 이미 북한까지 2번씩이나 날아가서 평양올림픽 때문에 만나고 그랬던 인간들이 뭐가 부족해서 한 라인이 필요합니까? 한 라인 갖고 뭘 이야기를 해? 한 라인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국민들 속여가면서 여기저기서 만났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다 쇼인 거죠. 이게 앞으로 4월달 말까지 펼쳐질 화려한 쇼입니다. 통화를 했다고 뭐 김정은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옛날에 임종석이가 전대협 시절에 평양하고 통화하면서 그거 갖고 화려하게 지들 주사파 애들한테 광고질을 했죠. 에? 대단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남한의 어떤 이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장이나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뭐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어찌됐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또는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핵심은 그거겠죠. 수식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을 우리가 문장에서 핵심을 짚어내고 본질을 이끌어내는 데는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식어라는 것은 모든 수식어가 결국에는 문장이 한 10줄 정도 된다. 또는 한 바닥, 한 지면 전체를 차지하는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수식어로 채워지고 마지막 한 줄이 핵심 본문일 때가 많죠. 핵심 한 줄을 위해서 한 지면 전체를 할애하는 그러한 글들도 있고 그러한 논문들도 있죠. 논문의 핵심이 결국엔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한 단락이 중요한 거죠. 예, 오늘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정의용이 이야기한 개구라인 개구라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씹어서 다 분쇄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뭐 소화를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뱉어버려야 되는 내용이죠. 뱉어버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죠. 언론에 공표가 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사 방문 결과 언론 발표문이라고 해서 지금 나왔죠. 여러분 한번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래는 특사 방법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이라고 하고, 우선은 제가 그 신문 내용 전체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문 내용 전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머리 기사고요. 뭐 이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수석 대북 특사인 정의용 안보실장인지 뭔지를 6일 남과 안보실장인지 뭔지는 6일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은 요거가 얘네들이 지금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남측에 있는 지역에서 평화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켜서 자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이게 만약에 북한에 대한 지금 미국의 태도, 즉 공격을 하겠다라는 태도라든가 또는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태도라든가, 이것이 있기 이전에 예전 개돼지들을 구워 삶을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김정은이가 뭐라 그럴까요? 김정은이 목소리까지 그때 한번 들려줄까? 돼지 목소리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가? 돼지 목소리는 과연 어떨까요? 꿀꿀꿀꿀꿀 이런 식으로 들릴까? 뭐 그렇게 들리겠죠. 지금 그걸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아까 열거했던 것에 대해서 광고하고 떠들어대면서 이 한 라인을 통해서 김정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뭐 지들 딴엔 대박이라고 생각하겠지. 뭐 우리도 처음 듣는 거니까, 돼지 목소리 듣는 거는 처음 듣는 거니까 신기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증폭을 시키면서 앞으로 선전 활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가 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모든 앞에 내용과 모든 뒤에 내용 다 뭉뚱거려서 이것에 규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장 그대로 보면은 개돼지들한테는 정말 구미에 맞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대로 만약에 개돼지들이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니까, 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잖아. 너네 보수 이 자식들아, 너네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북한이 안 가지고 싶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뒷문장이 중요한 거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서부터 북한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죠. 그리고 또 북한이 그렇게 선전을 해왔고, 북한이 그렇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북한 놈들의 어떤 생각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남한을 북한이 먹지 않는 한 북한은 항상 체제 위협이 되는데, 그 체제의 위협은 어떤 남한의 민주주의라든가 서구 사상 이런 것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북한의 어떤 인민들을 억압을 하면서도 북한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길은 힘에 의한 통치이고, 그것의 핵심은 핵이거든요. 체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때 자신들에게 충성을 하는 일부 로열 계급들에게
끊임없이 특혜를 베풀면서 일반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더라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체제 유지에 있어서 그 핵심 로열층을 먹여 살리고 로열층에게 대해서 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사안이 핵이거든요. 핵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했을 때 국민은 얼어 돼지든 굶어 돼지든 말든 인민들이 생산해내는 그 생산물로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해외하고 밀무역을 하거나 해서 자신들 특권층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산에 가서 매몰돼서 죽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매몰되어 죽든 말든 석탄을 캐내서 그것을 밀무역을 하고 텅스텐을 캐내서 밀무역을 하고 갖가지 산나물을 채취해서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해산물을 채취해서 밀무역을 하면 같은 이야기라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 파견한 정의용 그 패거리들이 북한을 방문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실 간 거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전혀 그냥 회의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라면 약간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죠. 서울 한복판까지 와서라면. 그런데 그냥 휴전선인 거예요. 휴전선 남측 아니 그 북한의 그 경비병들이 바로 앞에 서 있고 또 남한의 그 JSA 그 감시 우리 측 장병들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정말 그 같지 않은 말장난인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다. 뭐 처음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그 판문점 그 좁은 구역에서 남측 선 이렇게 딱 긋고 1cm만 넘어와도 남측인 거예요. 5cm만 넘어와도 남측인 거죠. 30cm를 넘어와도 남측인 거고 1mm를 넘어와도 남측인 겁니다. 그 안에서 언제든지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는 정상회담이라는 건 아무 쓸모도 없는 말 그대로 남한의 영토에서 처음 갖는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동원하지만 남과 북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인지 뭔지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구체적 실무 협의라는 게 뭐 이것에 대한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인 거죠.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가 4월 말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특사가 왔을 때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편리한 시기인 4월 말로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어 남북 간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며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북의 공통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이 블라블라 판문점 평화의 집 그 장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구역인 점을 강조했고 자랑한 거죠. 판문점은 우리의 분단 블라블라블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라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가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제가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왜 4월 말인가에 대해 요 부분이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말인데 4월 중순이나 4월 초순에 하기로 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그대로 개최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펼쳐진 개최가 된다라는 거죠. 요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그 의미도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요 부분은 원래는 한미연합훈련이